나에게 고통이 온다면 지옥 같지만 그 고통이 내가 아닌 남에게 간다면, 게다가 내가 평소에도 싫어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분들 계신가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나락을 갔을 때, 엄마 친구 아들이 연애 취업 결혼도 못하고 있을 때, 나를 되찾고 한 엑스가 번번이 연애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때 행복감을 느끼죠. 단순히 감정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팩트입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다카시 연구팀에서는 20대 남녀에게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이 시나리오는 동창생이 등장하는데, 동창생이 성공할 때는 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가 되어 우울감을 느끼고, 반대로 동창생이 불행할 때는 복측 선조체라는 영역이 활성화되어 기쁨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이 잘 되었다는 말보다 고통을 받고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나마 우울감과 안도감이 들기 때문일까요? 이 쌤통의 심리가 바로 샤덴프로이덴이라고 합니다. 샤덴프로이덴은 독일어로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라고 하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살펴보았지만 사회 안에서 고통의 모습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스마트폰에서 우리는 다양한 고통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무심코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가지 뉴스를 보다 보면 누구 이혼, 누구 자살, 누구 사망, 이런 제목들은 우리의 이목을 끌기 마련입니다.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해서 기사를 쭉 훑어본 다음 안타깝네 라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안도감을 가지게 되죠. 애초에 저 기사를 보려고 인터넷에 들어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단어로 뒤범벅된 고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지역이 먼 곳일수록, 인종이 다를수록 우리의 죄책감은 그만큼 적어집니다. 실제로 IS가 여러 사람들을 납치한 뒤 살해되는 장면을 찍어서 유포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죠. 이 영상이 유포되면서 전 세계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IS는 계속해서 잔인한 처형 장면들을 생중계하거나 영상을 유포하는데, 여기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미묘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영상을 계속 유포할수록 사람들은 처형당하는 사람들의 신원보다는 처형 방식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일종의 즐길거리로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육체를 찍힌 사진을 보는 욕망은 나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만큼이나 격렬한 것이다. 인간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려는 것은 어쩌면 본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언론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고통의 모습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슈퍼스타의 나락, 어떤 이의 죽음, 그리고 전쟁의 참상까지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어야만, 조회수가 많아야만 돈이 되기 때문에 고통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노출됩니다. 돈이 되지 않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팔레스타인이 낙하산을 타고 이스라엘인들을 죽였을 때 각종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피로 범벅된 포로들, 끌려가는 사람들, 수류탄과 총질이 난무하는 전쟁터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요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날수록 발빠르게 영상이 업데이트되면서 이를 매체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안도감이 공존한 상태로 전쟁을 지켜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지 좀 지난 지금은 이상하게도 전쟁 소식을 전에 비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언론에서 나올 때나 아니면 직접 검색해보지 않는다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죠. 아직도 끔찍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는 고통에 둔감해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되지 않는 주제를 언론들이 좀처럼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역치가 높아진 사람들에게 좀 더 자극적인 고통의 모습이 필요하게 되죠.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2010년 IT의 7.0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 수도가 초토화된 일이 있었죠. 일주일 뒤 피난을 가던 15세 소년 파비엔느 체리스마가 경찰에 의해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됩니다. 의자 2개와 액자를 훔쳤다는 이유에 죽게 되는데요. 오히려 피난민들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진은 5개의 포토 저널리즘 사진상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실까요? 비극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기자들. 재난의 참상을 알려주기 위해 의도이건 아니건 고통이 하나의 예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널리즘은 사람들의 본능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하루가 다르게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잔인하거나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의 인종은 거의 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인이라는 말이 있죠. 폴란드의 사회학자 바우먼은 현대사의 사람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전염되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코가 석자로 타인의 고통에 묻어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회에서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은 어쩌면 버거울지도 모릅니다. 손쉽게 뉴스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소비하며 샤덴프로이덴을 느끼는 것이 더 쉽죠. 수잔 손택은 책에서도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관음증 환자이며 연민과 동정조차도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연민과 동정은 계속 의식하지 않는 한 바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나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바라봐야 할 것이냐는 건데, 단지 연민과 동정을 느끼는데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도 타인의 고통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쿠르드 난민의 어린아이의 사진이 난민 정책을 바꾼 일처럼 고통의 모습이 때로는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뉴스의 어그로 속 제목의 타인의 고통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